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녁 5시에 딱 한 가지만 드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잠을 망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저녁 7시 30분 루틴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병원에 가기는 부끄럽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야간요, 밤에 자주 깨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제 병원을 찾아오신 68세 이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밤 최소 4번은 잠에서 깨셨습니다. 오후 11시에 주무시다가 새벽 1시에 한 번, 3시에 또 한 번, 5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깨셨어요. 문제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룻밤에 제대로 주무신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심지어 화장실 가다가 문틀에 부딪혀서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정상, 방광 정상, 심혈관 검사도 정상, 전립선도 문제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이영자 어르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 성인 중에서 밤에 한 번 이상 깨는 분이 33%, 2번 이상 깨는 분이 무려 48%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높아져서 60대가 넘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야간요로 고생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면 생기는 위험들로 첫 번째, 낙상입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간요가 있으면 낙상 위험이 무려 3.2배나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냥 화장실 한 번 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치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자는 동안에 청소가 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하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뇌에 쌓인 독소,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를 씻어내줍니다.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 가려고 깨시면 이 청소 과정이 중단됩니다. 뇌의 독소가 계속 쌓이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밤에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2.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만성 피로와 우울증입니다. 수면이 조각조각 나면 낮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삶의 질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의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쉴 수 있는데 자꾸 깨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결국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습관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는 물을 안 마셔요. 건강을 위해 음식을 되도록 싱겁게 먹어요. 저녁 과일은 살찐다고 해서 안 먹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이영자 어르신도 똑같았어요. 저녁 5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음식은 소금을 거의 안 넣을 정도로 싱겁게 드시고 과일도 아침에만 조금 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 그 습관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에는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생기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의학 용어로 체액의 재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늘었네.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지. 그래서 밤에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낮 동안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니까 농축되는 거죠. 이건 우리 몸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작은 혈관에서의 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방광과 골반 주변의 미세한 혈관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신장이 혈액 농도를 안전한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배설 신호가 증가합니다. 역설적이죠? 물을 안 마셔서 소변을 덜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몸이 위험을 느껴서 소변을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머물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마신 물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조직 사이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낮에 종아리가 붓고 발목이 두꺼워지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팽팽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이걸 처리해야 하고 결국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율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조절하는 신경인데 수면 중 방광 조절도 이 신경이 담당합니다. 내부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특히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순환이 나빠지면 이 신경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압력이나 방광 용적의 변화만으로도 경고 신호가 발생해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낮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 전혀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도 화장실 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런 불균형들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등급 염증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염증이 아닙니다.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염증이 작은 혈관들과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순환 부위에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더욱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방광과 골반처럼 민감한 부위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신경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훨씬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건 마치 경보 시스템의 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과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경보가 울리는 상태예요. 몸에서 그 진동은 잠자는 동안 몸을 뒤척일 때 발생하는 방광, 용적이나 복강 내 압력의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63세 박철수 어르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밤 거의 정확하게 새벽 2시 30분쯤이면 잠에서 깬다고 하셨어요. 마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알람 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각종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본 결과 그는 수년간 지속된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식사는 매우 싱거웠으며 잠자리에 들 때 거의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었고 그의 신경계는 결코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 오후 4시 30분의 마법.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확히는 4시 30분쯤에 특별한 간식을 드세요. 바로 방울토마토 78개와 호두 45알입니다. 왜 하필 토마토와 호두냐고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혈관을 보호하고 미세순환을 개선해서 방광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으면 혈관 안에 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밤에 불필요한 배설 신호가 줄어듭니다. 호두는 어떤가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막아주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밤에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하필 오후 4시 30분이냐고요? 이게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저녁 식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호두의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하는데 약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 30분에 드시면 저녁 9시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는 겁니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되고 방광 근육이 편안해지는 거죠.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84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한 그룹은 오후에 토마토와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토마토와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3주 후에 야간요 빈도가 평균 2.3회나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5번 깨던 사람이 2~3번으로 줄어든 정도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 낮 시간의 수분 충전.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여러분의 수분 충전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루 필요한 물의 7,580%를 마시는 겁니다. 대략 1리터에서 1.3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많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컵, 아침 식사 후 1컵, 오전 10시쯤 1컵, 점심 전에 1컵, 점심 후에 1컵, 오후 2시쯤 1컵.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 낮에 마셔야 하냐고요?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라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출합니다. 신장도 활발하게 작동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낮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목이 마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이미 충분한 수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해결책, 저녁 6시 이후의 철칙.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만 드세요. 수박, 참외, 토마토 조리된 것 말고 생토마토,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는 피하세요. 물은 취침 2시간 전까지 딱 반 컵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탈수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낮에 충분히 마셨으면 저녁에 조금 줄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낮에 물을 적게 마시고 저녁에 갈증 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문제예요. 네 번째 해결책, 저녁 식사의 비밀.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이 있어야 수분을 혈관 안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조직에 고이고 그게 밤에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요? 저녁 식사 때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한 그릇 드세요.
하지만 국물을 다 마시지는 마시고 반 그릇에서 23그릇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김치도 물에 헹구지 말고 그대로 두세 점 드세요. 하지만 젓갈이나 장아찌, 짠 생선구이 같은 아주 짠 반찬은 피하시면 됩니다. 밥 먹을 때 간이 적당하다 정도로 느껴지면 딱 좋습니다. 싱겁다고 느껴질 정도면 소금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 적절한 염분 섭취가 야간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정확히는 7시 30분쯤에 다리 거상법을 하세요.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쿠션을 두세 개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리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높으면 됩니다. 각도는 30도에서 45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자세로 25분에서 30분 동안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TV 보셔도 되고, 라디오 들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보셔도 되고, 그냥 눈 감고 쉬셔도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체 부종, 그러니까 다리의 고인물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면 중력 때문에 하체에 고여있던 물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심장이 이 물을 감지하고 소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화장실 가면 평소보다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밤에 나올 소변을 낮에 미리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30분 후에는 꼭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세요. 이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화장실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영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 7시 30분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에 올리고 30분 있다가 화장실 가시니까 평소보다 소변이 정말 많이 나오더래요. 어머, 신기하네. 이게 다 어디 있었던 거지?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3번은 깼을 시간인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시간표를 정확히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으니까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휴대폰에 메모해두세요.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를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시세요. 이게 위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 9시 아침 식사 후 물 한 컵 200ml를 또 드세요.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물 한 컵 200ml를 드세요. 이때쯤 되면 오전 활동으로 수분이 소모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점심 12시 점심 식사 전에 물 반 컵 100ml 정도를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조금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1시 점심 식사 후 물 한 컵 200ml를 드세요. 오후 2시 30분 물 한 컵 200ml를 드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수분 충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약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를 마신 셈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바로 여기가 골든 타임입니다. 방울토마토와 호두를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하나씩 씹어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물은 반 컵 100ml 정도만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게 오후의 마지막 수분 섭취입니다. 저녁 6시에서 6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규칙이 엄격해집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그릇에서 23그릇만 드세요. 김치는 물에 헹구지 말고 그대로 두세 점 드세요. 밥과 반찬은 적당하다 정도로 간이 느껴지게 드세요. 짠 반찬 젓갈, 장아찌, 짠 생선구이은 피하세요. 수분 많은 과일 수박, 참외, 생 토마토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사 중 물은 반 컵 100ml만 드세요.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거상법을 시작하세요. 쿠션 두세 개를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리고 25분에서 30분 동안 편안히 계세요. 저녁 8시에서 8시 10분. 다리 거상법이 끝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화장실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때 목이 조금 마르시면 물 반 컵 100ml만 입에 머금듯이 천천히 드세요. 이후로는 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입만 적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벌컥벌컥 마시는 건 안 됩니다. 저녁 9시 30분. 10시 잠자리에 드세요. 침대에 누우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들이 전화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토마토와 호두에서 나온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최소 2주는 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하세요. 2주 차부터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활력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